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일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여러 가지 언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아주 거칠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했죠. 그때 경선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맹렬하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좀 말하기 꺼리는 무속 논란,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런 무속 논란을 적극적으로 이슈화를 시켰죠. 그리고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 나갔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그때 김은혜 후보에게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죠. 이 자객을 보냈다. 본인을 자기를 제거를 하려고 김은혜 후보를 자객을 보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는데 그동안 좀 입장 표명을 거의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좀 잠잠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그렇게 자객을 보냈다. 이렇게 그 경선 끝나고 나서 분풀이하고 나서.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이 SNS 활동 그리고 강연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아주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 못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불거진 뉴욕에서의 어떤 푸념성 발언 이것을 민주당이 비속어 논란해서 외교 참사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것보다 민주당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톤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왜 이러는 걸까? 심지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승민 의원이 이러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정부 탄핵 때가 생각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승민은 원래 원조 친박,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지냈지만 나중에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탄핵을 할 때 앞장섰죠. 민주당과 합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 시점에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전야가 생각난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물론 유승민 그때처럼 2016년 탄핵 전국 때처럼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인물이 국민의힘 안에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선택이지만 어쨌든 이 본인이 자기 당대표 그 지지율 1위 이런 결과들 나오니 뭔가 정치권에서 다시 이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하필 윤석열 정부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강한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뭔지 의심스럽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9월 한 달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가 9건인데 이 메시지들 가운데 무려 9건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면 한 사흘에 하나씩 정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글이 비판글로 다 채워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당이 프레임을 딱 걸었죠. 외교 참사 프레임, 비속어 사용, 막말 이렇게 그 프레임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진상 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민주당보다 더 톤이 셉니다. 처음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난 EXX 그리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것이 불거지고 나서 가장 먼저 민주당이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공격에 가담하기도 전에 앞장서서 유승민 이렇게 썼습니다. 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라.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국민들이 쪽팔린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 해명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한 것을 두고 거짓말로 딱 규정을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하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 일일이 다 소개드리기도 그렇지만 29일에는 경북대에서 뭐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들을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중단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 자, 본인이 과연 이것이 사과를 하면은 깨끗하게 지나간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떤 사과를 하면은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하면은 그것 봐라. 그렇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결국 사과할 거면서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그 코미디 같은 일,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일을 중단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자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뭐 차기 당대표 출마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전혀 안 해봤다. 정해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정치를 해 나가겠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계 은퇴를 벌써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뭐 TK의 미래 또 뭐 개혁 보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이 촉망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을 하고 원조 친박으로 있다가 탄핵이 앞장서서 그리고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런 폭정 그걸 길을 열어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른정당으로 본인도 대통령 선거에 뭐 출마를 하고 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서 안 됐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경선 나가서 또 김원혜, 초선의 김원혜 후보에게 그렇게 패배를 했으면은 정치 은퇴를 해야죠, 이제. 자, 그런데 다시 뭔가 해보겠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 저는 이 말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호흡을 맞춰서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 빌미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 내비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 말입니다.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너무 약한 상태고 그게 저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보수가 제가 늘 주장하는 개혁 보수로 바뀌는 데 대해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라면 제일 감사하다. 정부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 보수로 바뀌는 데 대해 지지를 해주시는 보수들이다. 제일 감사하다. 자, 과연 이 보수들의 지지를 할까요? 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 지지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뭐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안 가리고 하죠. 역선택으로 하는 건데, 자, 마치 이 국민의힘의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개혁 보수를 반기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자기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가령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데 따르면은 자기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에서 유승민이 18.8%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따로 딱 놓고 뽑아보면은 6.9%에 그칩니다. 유승민은. 1위는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24.3%. 어림도 없죠. 나경원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이 일제히 역선택, 민주당 지지층이 일제히, 그 뭐 중도층도 있겠죠. 일제히 역선택을 하니까 18.8% 들어서 1위를 했는데 그걸 마치 보수가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본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 돼지 같은 이런 거친 표현까지 동원을 하면서 이 활동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준석하고 똑같습니다. 친구 아들 이준석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박수를 쳐주는 그 결과죠.
이렇게 되니까,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섰습니다. 보다 못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호천사 역할을 자임합니다. 어제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청년의 꿈, 이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청문홍답이라는 코너가 있죠.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여기서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그 지지자가 유승민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를 하네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홍준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뭐 좋은 말을 하지 못하려면 아예 침묵을 하라. 그런데 유승민은 침묵하기는커녕 민주당보다 더 강한 톤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틉니다. 이렇게 씁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 같아.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와 같은 세력이 또 있다. 이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건 유승민을 겨냥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엇을 노리는 걸까? 자, 홍준표 시장의 계속된 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걸 개혁 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 상당히 홍준표 시장도 세게 이야기하죠. 자,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혁 정책을 수립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실천하는 것을 본 일도 없다.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악연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그때 홍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고 유승민이 2위를 해서 최고위원이 되죠. 그런데 그 직후에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오세훈이 박원순한테 지고 그리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있어서 홍준표 지도부가 무너질 때 그때 홍준표가 대표가 버티니까 유승민 최고위원이 선제적으로 퇴진을 하면서 남경필, 원희룡이 따라하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유승민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 홍준표는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국민의힘 계열로 출마를 하고 유승민은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따로 출마를 했죠. 그래서 표가 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 후보 경선 또 같이 치르면서 치열하게 다퉜죠. 그러는 사이 이 유승민은 민주당 세력과 손을 잡고 한번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과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탄핵 그걸 입에 올리는 마치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선 실세해서 그때의 최순실을 연상시키도록 하는 이런 지금 프레임을 짜면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 공격 상황에서 유승민도 지금 민주당 쪽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과 개인적인 사감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그때 탄핵 사태를 경남도지사로서 지켜봤고 그 이후에 또 당 대표를 맡아서 또 운영도 해봤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정치적인 감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기류가 이상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특히 이 뉴욕 발언을 놓고 무슨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하고 이렇게 총력 질주를 하는데 거기에 유승민이 발을 담그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을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은 아마 이번 주 6일 날 윤리위에서 징계가 제명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아마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텐데 경찰 수사도 있고, 자 남은 것은 그 이준석이 하는 그 어떤 내부 소동, 뭐 분탕질, 이것을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이 이어받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시간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